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7월 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어제 국회 본회의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파행됐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제기한 여당 측 논평부터 수정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갑니다. 고물가와 세수 결손 등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놓고 전반적인 점검이 예상되지만 김병주 의원의 발언 후폭풍으로 국민의힘 불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고 내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를 발동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은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측 반발도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대놓고 정치하냐며 각을 세웠습니다. 네, 국회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은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센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국회 본관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네, 현재까지 의사 일정에 변동은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6월 국회 일정이 잡혔던 만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일정대로 열릴 예정인데요. 최근 고물가를 비롯한 민생 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상속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개편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자, 김희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제 본회의 파행에 따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다가 갑자기 정회됐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안보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한미일 동맹을 언급한 논평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현한 발언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일 동맹을 언급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과할 일이라고 맞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거듭 사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어제 본회의는 2시간여 만에 정회됐고 그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의 발언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전까지 김 의원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막말과 갑질이 국회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논평했고 이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동맹을 공식 용어로 논평에서 사용한 국민의힘이 잘못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야말로 논평을 수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시죠.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과가 없다면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천부당 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십시오. 자, 김희영 기자, 어제 대정부 질문이 중간에 정회되면서 결국 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도 불발됐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다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추진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본회의를 파행시킨 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뒤 내일 표결 처리할 방침인데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오늘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발동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중 법안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연일 당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오늘 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으로 향했고 한동훈 후보는 서울 지역 구청장 협의회 연구 모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후보들 간 신경전이 오가면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후보자들에게 과도한 비방을 자제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 검찰 탄핵을 두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탈법 행위를 막지 못하고 엄정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현 상임대표가 이끄는 진보당 3기가 출범했습니다. 진보당은 윤종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진숙 정책위 의장과 신창현 사무총장 등 6명을 3기 대표단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10만 당원의 의지를 모아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열겠다며 노동중심정당, 청년미래정당, 그리고 대한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회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 사회혁신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회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와 가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 삶에 녹아들어가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여야의 고성과 막말로 끝내 파행됐습니다. 원구성 마무리된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부터 여야가 기싸움에만 몰두하면서 대치 전국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잠시 후부터 예정돼 있지만 특검법 상정 문제를 두고 또 여야가 다시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토론 안영환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여야 대치 전국으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상황에 앞서서 오늘
저 탄핵 청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6월 20일에 이 청원인이 국회에 마련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을 게시를 했는데 13일 만에 오늘 오전 10시 반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신중론의 무게를 둔 민주당 입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탄핵 청원이 147만 명 가까이 동의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뭐 탄핵안을 뭐 이렇게 발의한다, 이거보다도 이제 어떤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헌정사에서 예. 탄핵이란 건 극히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예. 대통령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서 탄핵이 운영이 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이제 탄핵이 실제 현실화된 것이죠. 예.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정치권 또는 국민들 모두에게 탄핵은 헌정 질서의 그 불안정성을 노출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지금도 뭐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미 147만 명이 탄핵에 동의를 했고 예. 이번에 100만 명이 넘었다. 대통령제 또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말 선거가 끝난 순간 우스갯소리로 진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한 달 동안 밥맛이었고 네. 한 달 동안 뉴스를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 좌절한 분들을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현 대통령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그런데 그런 게 탄핵이란 헌정상의 질서를 파헤친 어떤 법적 체계로서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하는 게 이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헌정사의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바람직스럽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청원인이 청원 취지를 내는 거 보면은 뭐 5가지 정도가 돼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등 5가지 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저 사안은 결국은 이제 5만 명만 넘으면 법사위에 보고가 되고, 법사위에서 이제 그게 이제 합당하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국회로 정부로 이송이 되면 정부에서 이제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은 뭐 탄핵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우리 그 헌정사에 있어서 불행한 단어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만 논의되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공론의 장에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147만 명이 탄핵 청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100만 명 탄핵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반응하고 지금 100만이 넘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응이 너무 판이에요.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국민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탄핵들에 대해서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총선 대표한 지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 뭐 이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대응 자체가 다르다. 네. 당시에 2020년 3월 달에 147만 명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뒤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정말로. 대승을 거뒀어요. 네. 그런데 지금 100만 명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탄핵은 불과 2달 전에 정말로 192석이라고 하는 야당의 압승이 있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나 관건은 확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아닐까.
과거 4년 전에 147만 명의 탄핵은 보수 세력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확장성과 공감대의 한계가 분명했던 반면에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굉장히 속도감과 예. 그리고 공감대 측면에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점이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숫자도 숫자지만 국민 여론이 정말로 그냥 법리적으로 과연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때를 보여줘야 돼라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전국이 좀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더 대통령실의 여야 지지층의 성향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그 정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좀 미국에서도 이런 심리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느리고 샤이합니다. 그래서 샤이 리퍼블리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이제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지지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런 그 성향 자체도 이런 탄핵 이런 뭐 이야기에서도 표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금 그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박 교수님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자, 어제 국회 상황이 어제 첫 번째 사실 이제 대정부 질문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11명의 의원들께서 이제 질의자로 나섰다가 다섯 번째 김병주 의원 질의에서 멈춰섰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과거 이제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걸 PPT에 띄워서 이제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미일 동맹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고 한일 간의 이제 협력 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미일 동맹 부분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제 국민의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부분.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성이 나오게 됐고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회를 보던 주호영 의장이 부의장이 이제 사과를 요구를 했고 이제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정회됐고 그대로 어제 끝났는데 오늘까지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어제 첫 대정부 질문이었지요. 첫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첫날부터 파행을 가는 걸 보면은 앞으로 22대 국회의 향후 모습을 전망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이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말을 실수를 했다. 뭐 앞에 무슨 PDP 자막이 잘못됐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상호 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제 그 말 정도는 할 수도 있었어도 보고 사과할 수도 있었다. 한번 사과하고 넘어가 끝나는 겁니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존경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저 말 정도는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저 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도 저는 이해도 안 되고 많은 국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오늘 상정될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그 트집 잡았다. 뭐 저는 국민의힘당에서 그런 의도 있다고 보여져요. 어제 원래 상정하려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하고 넘어가면 국민의힘당도 그런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저런 걸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답답하다, 욕을 먹어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싸울 만한 사안이 아닌데 좀 너무 일을 키운 게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 결과론적으로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뭐 이렇게 됐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떻게 이 특검 전국 표결을 막을 것인지 사실 필리버스터를 예정하긴 했지만 뾰족한 사실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차에 야당 의원이 뭐 정신 나간 김 의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옳다쿠나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김병주 의원의 표현이 좀 과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거 과연 저도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일 동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 관계인데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 관계가 아닌 우호 관계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일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우리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현이에요.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김명주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뭐 의미 있는 실수로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은 실수였다고.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실수한 거죠.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한미일 동맹으로 표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한미일 군사 동맹도 아직은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 질의, 한일 동맹이 과연 맞냐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앞서 얘기했던 탄핵 청원하고 이게 갈마들 경우에 소위 야당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날 굉장한 또 불씨를 안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심상치 않은 또 사안이 또 하나 터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연장돼 갖고 오늘 본회의 이제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예정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참석할지 말지 이제 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어제 처리하려던 거 오늘로 이제 미뤄져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로 일단 저지하고 그렇지만 또 24시간 지나면 5분의 3으로 또 토론 종결권을 또 민주당이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뒤에는 또 처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지금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것 같아요. 방금 앵커께서 모든 예상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밀어붙이기를 하겠죠. 네. 해병대 특검법을 어찌됐든지 상정을 할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중에 의사 일정을 바꿔서 특정 법안을 상정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고요. 네. 또 이제 제1야당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겠지요. 하면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실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인가, 시계 하루짜리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마저도 보이콧을 하면서 속된 말로 너 마음대로 해라 라면서 국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이용을 하겠지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국회의석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중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제 민주당이 한 170석, 그다음에 이제 조국당인가요? 조국혁신당이 12석이니 네. 합치면은 뭐 중단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중단을 되면은 다시 이제 의결이 되는. 그렇다 의결된다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또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뻔히 예정된 코스를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의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 홍보전을 위해서 국회라는 거대한 입법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겁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이제 대치 상황까지 붙어서 어제 이제 그 국회가 파행된 상황에서 이제 오늘은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더 이제 유동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뭐 조국 대표도 새로운 또 안도 내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이미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주기 돌아가신 그 해병대원의 일주기 전에 7월 19일? 통과를 시키겠다. 이거 이제 분명한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가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대패하고 나서 국정기조, 소위 국민의 민심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의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근데 결국 지난 21대 말에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당시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또 부결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바뀌는구나.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돌입한 게 오늘의 이제 결과고,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탄핵 청원, 그 다음에 뭐 한일 동맹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할 텐데, 이 부분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국정 파행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야당의 심판이라고 하는 취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이 속도전이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의지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 탄핵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고 조금 이전과 양상이 다른 것이 거기서 처리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법사위로 이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위법 사항을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 4명 중에 3명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수사했던 검사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이 아니냐, 추경 원내대표는 도둑이 몽둥이 드는 꼴이다. 뭐 삼권 분립 훼손의 폭거고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다. 아주 뭐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관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다음번 대선 전까지는 미뤄야 된다. 예. 대선 이후로 사법 처리가 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게 일관된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예.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 때까지 사법 처리가 완료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니다. 예. 검사 또는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검사와 판사, 사법부에 대한 겁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탄핵은 그중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민주당이 동원되고 있고 입법부가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예.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 헌정사에 굉장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검사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탄핵을 13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2건은 본인들이 스스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없어져요. 11건입니다. 예. 11건 가운데서 9건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에요. 네. 검사에 대한 탄핵도 지금 한 건은 이미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무엇이냐? 물론 민주당 이런 이야기 하겠죠. 뭐 검사 정권에 대한 뭐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그 이전에 이번에도 4명의 검사 가운데 3명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수사검사들입니다. 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노골화된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그래서 이건 입법권이 그런 데 이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문제 특정 개인을 위해서 민주당이 왜곡되고 입법부가 왜곡된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 또는 법사위가 이재명 지키기 로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결국 역풍이 불기 마련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역풍이 불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대한 제1당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당이 자제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법사위가 뭐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법리적인 탄핵이라기보다는 저도 정치적인 탄핵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안모 검사가 기소권 남용으로 탄핵이 됐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모 검사가 명백한 위법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대법원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명백한 위법을 했고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네. 자, 이러면 이것에 공감할 국민이 과연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을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 검사가 피의자하고 뒷거래하고 회유하고 예. 허위 진술 강요해도 그러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불법행위,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뭔가 법적인 경종을 울리고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데 예. 명백한 위법도 탄핵 기각시켜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예. 결국은 입법부가 검찰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경종, 예. 항의 이런 것의 표현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정치적인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방통위 상황 좀 끝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도 뭐 지금 상당히 여야의 또 뭐 전쟁터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그 방통위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에 지금 13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수장이 7번째라고 합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뭐 이동관 위원장하고 김홍일 위원장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 사이에 뭐 대행체제 이거 다 생긴 거겠죠. 그래서 무려 7명째 수장이 교체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기본 자세가 문제겠습니다. 방송이 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독립돼야 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입으로는 공정 방송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한 방송을 할 것인가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가 직전까지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방송 업무는 전체 업무의 극히 일부입니다. 통신 업무가 국가 이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한 일도 많죠? 예. 아니에요. 지금 이유가 페이스북 같은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 회사에 대해서 예. 18조 원의 지금 벌금을 매겼습니다. 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하라고 방송통신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사퇴했습니다만 탄핵해가지고 업무 정지되면 아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정부 기관을 마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방송이라는 장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럼 예. 방송 장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국가기관의 임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서 예. 한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건 알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다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관심이 없어요. 더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방송. 그런데 네. 방송도 예전까지 같지는 않은데 예.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방송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건 누구나가 잘다는 걸 떠나서 이 태도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방송통신을 이렇게 좀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방송통신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국민의힘 몇 년 뒤에 또 야당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여당일 때 나서서 방송관리기구의 중립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20년 동안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장 논란, KBS 사장 논란 정말 지겹게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또 봐야 됩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한번 좀 끊고 가자. 여당이 전향적으로 방송관리기구 중립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민주당과 뭔가 대화와 타협의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이번 기회에 한마디 예, 지금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예. 민주당 법 가지고는 아닙니다. 예. 그 법은 한쪽에 너무 편파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이번을 넘기고 여유를 가지고 타협을 하면 충분히 타협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타협안이라는 게 어떤 자, 거죠? 대통령이 예. 임명권을 일단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단 그러나 국회가 이제 권한이 커지겠죠. 국회권은. 예. 예. 그러나 여야 합의하에서 예. 예. 이 사람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중지를 좀 모아서 이 문제가 좀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불행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토론 안영환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